안녕하세요. 11시가 이제 다 되어서 행사 진행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직 의회 속기사님과 함께 의회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실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먼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속기사님입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속기사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현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일하시는 속기사님과 달리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섭외할 때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허락을 받고서야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신 만큼 오늘 여러분들께 실무 관련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속기사님과 함께 의회 속기사에 대해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의회 속기사로 일하게 된 계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2급과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공공기관 경력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때 면접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회에서 많이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정례 기간을 앞두고 의회에 기간제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처음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보니까 공공 기록물을 작성을 한다는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또 그런 부분이 저에게 성취감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제로 근무했던 그 기간이 저에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 다시 지원을 해서 그 의회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네. 그래서 법원이라든지 의회 같은 속기사님들은 자리가 났을 때 협회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 의회 기간제 추천을 받고 지원을 하셔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같은 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개 채용도 있지만 협회에서 추천해드리는 공고만 있으면 망설이기보다는 지원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지 속기사님은 현재 1급을 갖고 계신데 1급 취득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저는 중학생 때 워드 자격증을 딸 때 그때까지만 열심히 속기는 아니고 그때는 키보드였죠. 키보드 연습을 열심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몰두해서 키보드를 쳐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 자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심지어 핸드폰 자판도 느린 편이었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러한 키보드 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질을 갖고 있었다거나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1급까지 취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만의 시간을 연습하는 시간, 이러한 것들을 묵묵하게 또 성실하게 감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1급까지 취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키보드랑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내가 한 만큼 또 그 앞에 다가가면은 또 키보드는 한층 더 멀어져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1급을 딸 때까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좀 조급해하는 마음보다는 좀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멘탈 케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이어서 의회 속기사가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하는 일부터 그 속에 속기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의회에서는 조례와 그리고 규칙 등을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회에서 의회 속기사들은 본회의나 그리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회의장을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방송 장비 뭐 점검 그리고 또 회의록을 올리게 되면은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전자회의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자회의록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의회에 있는 그런 다른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속기사님의 주 업무가 회의록 작성인데, 만약에 속기사님들은 회의가 없는 기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아,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을 저희는 회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기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가 바로 속기사들의 아, 주된 업무가 음,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회의록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의록을 다시 점검을 하기도 음, 하고요. 또 검토하고 또 승인 절차까지, 네, 결제 절차까지 음, 필요한데요. 이러한 절차가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주 만에 모두 완료가 되어서 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 정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법문 기간인 한 달을 모두 채워서 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잘 올라갔는지 또 음.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한 이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의원 발의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원님들의 어떤 출결 사항들 그러한 부분들을 따로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하고 또 통계를 내기까지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년마다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뭐 서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정 소식지 같은 자료의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민원 청구나 아니면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음. 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회기 기간 중에는 개인적으로 좀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음.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1급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1급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간을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가를 사용해서 좀 개인적으로 개인 정비 시간을 음. 갖는다든지, 네, 네.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네, 그러한 음.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청, 뭐 구청, 군청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의회가 몇 군데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또 거기서 일하는 의원님들은 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조금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예비 의회 속기사님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회 지방의회 의정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국회와 또 지방의회의 모든 의정 소식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속기사인 저에게는 회의록 페이지가 가장 좀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지방의회의 다른 회의록들도 다 확인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지역 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여기 사이트는 종합적으로 조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메모해 두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임시회, 정례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의회 의사 일정을 보면 임시회와 정례회로 나뉘어 회의가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시니까 임시회와 정례회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임시회와 정례회라는 그런 단어에서 조금 뜻을 유추할 수도 있는데요.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해진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정례회를 열어야 된다고 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집회 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예산 그리고 결산 이러한 음. 것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회기는 바로 정례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기들은 임시회라고 보시면은 조금 간단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정례회 기간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속기사를 모집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정례회 때 속기사가 바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례회 기간이 저희가 총 100일의 뭐 의사 회기 기간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은 45일이 네, 정례 기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0%로 따졌을 때 45%가 정례 기간인데요. 그만큼 업무가 많고요. 그리고 회의도 많고 뭐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속기사가 들어가야 되는 회의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제 분들을 또 공고를 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또 특히 정례회 2차 정례 음.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회기가 길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때 2차 같은 경우에는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음. 회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1월, 12월이 네, 연말이잖아요. 네, 다들 네. 조금 친구들하고도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네. 시기인데 의회 속기사들한테는 굉장히 바쁜 연말 아. 연시를 네, 선사하는 그러한 회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속기사는 임시회, 정례회 기간에 속기록을 작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속기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속기사님께서 현재 작성하시는 뭐 양식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려요. 네.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저희는 속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회의록이라고 이야기를 음. 많이 합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양식은 다르니까 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자 포인트나 폰트, 줄 간격 이러한 것들이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맞게 설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또한 띄어쓰기 같은 것도 뭐 어떨 때는 두 칸을 음. 띄워야 될 때도 있고 또 네. 줄바꿈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판부호를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전자회의록에 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자회의록에 표시되는 방식 때문에 네. 이러한 규칙을 사용을 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규칙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지만 또 회의록이 제대로 그 양식대로 형식이 아. 네, 잘 네네. 갖추어져서 음. 네,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의회 회의록을 누르면 이렇게 최근 회의록과 임시 회의록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회의록은 말 그대로 최근에 올려진 회의록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혹시 임시 회의록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임시로 회의록을 올리는 음. 건데요. 회의록이 원래 완전히 게재를 하려고 하면은 검토 과정을 모두 거쳐야 되고 그리고 결제 절차, 바로 승인 절차까지 음. 모두 마쳐야지만이 회의록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 또 회의록을 좀 빠르게 음.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임시회의록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진 상태로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참고만 하셔야 되는 아. 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좀 증거 능력으로서의 음. 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회의록을 누르시면은 네. 이 회의 내용은 완결본이 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그런 안내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어서 실제 의회 회의장에 들어가서 속기를 하실 때 속기 키보드의 기능을 활용한 꿀팁이나 이런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뭐 공부하시면서도 많이 약어들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제가 공부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약어들을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또 새롭게 등록한 약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부분, 뭐 네. 주차장 설립 그리고 공영 주차장 뭐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서 아. 네, 주차라는 그런 단어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 반대되는 집행부라고 하는 네, 네. 구청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집행부라는 단어도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회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다룰 때 회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등록을 새롭게 해서 사용을 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네. 네. 제가 가장 애용하는 네, 어. 그런 기능인데요. 소리자바 키보드의 문자 인식 음. 기능입니다. 네, 문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아닌 좀 문장별로, 문장 단위로 좀 반복되는 멘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회의를 시작을 할 때 의장님이나 네. 위원장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음.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멘트를 하십니다. 이러한 멘트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록 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언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 문자 인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아. 다음에 또 네, 직제나 그리고 네. 이름을 네, 성명을 써서 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등록을 해놓으면은 좀 더 빠르게 회의록을 작성을 할 수 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네, 기능이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는 등록된 약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필요한 단어만 추가하는 정도인데 문자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기사님이 속기록 작성하는 뭐 양식이라든지 뭐 작성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거는 좀 궁금해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처음 근무지에 가서 네. 네, 그 컴퓨터에 내 책상에 앞에 있는 컴퓨터에 네. 키보드를 연결을 하면은 네. 조금 당황하실 수도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USB 보안이 되어 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키보드는 쓸 수가 있긴 한데요. 네.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무 직원분께 음. 네,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그래서 키보드를 결제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네. 하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문자 인식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타임머신 기능이라든지 네네. 이러한 것들을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회의 시간 체크 그리고 네. 또 녹음기 확인 이러한 것들을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한데 네네. 또 너무 기본적이라서 아주 네. 가끔 잊을 때가 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회의 시작하는 시간 또 네. 끝나는 시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녹음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녹음기는 참 속기사한테 가장 중요한 기계 중 음.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검토를 할 때는 녹음본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녹음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 미리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네, 녹음기에 녹음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각 네네. 기관마다 조금씩 네, 녹음기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녹음기 기능을 잘 숙지를 하셔서 네, 미리 누르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그리고 녹음기에서 마이크에서 소리가 네. 잘 들어가는지 녹음기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네. 녹음기를 보시면은 소리가 잘 입력이 되고 있으면은 소리 이렇게 바가 이렇게 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해서 녹음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발언자 구분 같은 거, 현장 속기는 발언자 구분이 참 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부여를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의원님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음. 누구 국장님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때
이 다음에 이야기하실 분이 아, 누구구나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힌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 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발언자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네. 혹시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은 네. 명패를 확인을 하신다거나 네. 또 미리 자리를 확인을 해서 어떤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처음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또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네. 동시 발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동시적으로 발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먼저 발언을 하시던 분의 네. 그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시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한 분이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어떤 분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작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먼저 목소리가 작은 분, 그리고 마이크를 켜지 않은 분의 발언부터 기록을 하는 것이 나중에 녹음본을 확인했을 때도 네. 같이 구분을 하기가 쉬운데요. 마이크에 잘 입력이 되고 있는 소리, 그리고 커다란 소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녹음본에서도 검수를 할 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현장에서는 좀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소리들, 나중에 녹음본에서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소리들을 먼저 기록을 하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본회의에서는 모든 의원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회의장에 모든 분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때는 의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심의하는 부분에 따라서 위원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또 본회의로 회부를 해서 나중에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속 기사님이 알려주신 정보만 들어도 나중에 의회에서 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속기를 하실 때 회의장에서 실시간으로 속기하는 것과 법문하는 과정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는 당연히 속기사이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분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것이 최우선이긴 한데요. 그 밖에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시간 체크 같은 거, 회의가 언제 시작을 하는지, 네네. 그리고 언제 정회를 했는지, 또 언제 산회가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상황들을 또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원들 간에 뭐 자리를 이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기록을 해두고 있고요. 또한 뭐 자료를 가리키는 제스처 이러한 부분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의원 출석 상황들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현장 속기이고요. 네네. 그리고 법문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기록물로서의 그런 가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록 형식으로 정제된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문하는 과정에서는 좀 책자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검색을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보다 신뢰성을 높여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회의장에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용어를 좀 못 알아들으실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알아듣지 못했다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항상 회의 들어갈 때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곤 하는데요. 네, 이럴 때는 먼저는 들리는 대로 작성을 합니다.
뭐 그 지나간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들리는 대로 작성을 하다 보면은 대화하던 중에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네. 또 답변을 하면서 뭐 잘못 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음. 있어요. '아 저게 저 말이었구나.'라고 아. 네 깨닫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속으로 유레카를 외치시면서 네 그다시 네.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녹음본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네, 어. 녹음본을 청취하면서 마이크로 소리를 들었을 때 또 잘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네, '아 이게 이 단어였구나.' 하면서 네,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뭐 책자라든지 뭐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선배 속기사님들한테 "아 이게 잘 안 들리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라고 음. 부탁을 해서 네 확실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다른 주변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음.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직원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도 많고 네.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음. 때문에 또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잘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네,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 그 발언하신 분께 질문을 하는 방법인데요. 국장님이나 뭐 과장님이나 사실은 높으신 분들이라 네, 대하기가 쉽진 않은데 네. 네, 가서 혹시 저번 회의 때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명이 이게 맞을까요? 하고 음. 네, 정중하게 여쭤볼 때도 있고요. 네네. 또 그러면 흔쾌히 또 말씀을 잘 어. 해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직접 질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직원분께 연락을 아. 드려서 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맞을까요? 하고 네, 음. 여쭤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네, 네네.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네, 열심히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의회 면접 기출 문제에도 단골로 나오는 질문 같은데 만약에 의원님이 속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몰래 불러서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게 되시나요? 네.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성한 되는 대로 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열람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혹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 재량껏 어. 이렇게 안 된다, 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음. 일단 스톱을 해놓고 그리고 네, 저희 소속 팀장님 네. 그리고 저희 속기 선배님들께 음. 네,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리고 난 후에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의회에 또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네. 하시는 것이 네,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속기사님이 말씀하신 답변 잘 들으셨죠? 속기록 삭제라든지 수정에 관해서는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답변해야 할지를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의회 속기사님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의회는 회기 기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보니까 복장도 좀 회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회기 기간에는 다들 좀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는데요. 이때 회기 기간만 되면은 모든 직원분들이 수트를 아, 딱딱 차려입고 네, 네네. 그렇게 출근을 하시게 됩니다. 속기사도 마찬가지로 정장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킷을 착용하는 아,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정장을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좋아해서 바지 네네. 정장을 주로 입는 편이긴 한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 정장이든 바지 정장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치마 길이에 대해서 기장에 음, 대해서 조금 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무릎선 정도로 네, 네네. 기준을 삼으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장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네. 블랙, 베이지, 차콜, 카키 이러한
톤 다운된 톤을 음. 선택을 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기 기간 동안에는 나만의 개성을 뽐내고 아 싶더라도 네, 잠시 네, 네. 자제를 시키시는 편이 조금 더 음.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기 기간이 아닐 때는 그럼 쪼끔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회기 기간이 아닐 때는 조금 러프하게 입을 수 있는데요. 음. 이렇게 회기 기간에는 정장, 그리고 비회기 기간에는 편안하게 이렇게 복장의 온 오프를 아. 네,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같은 음. 편안한 복장을 네, 하기도 하고요. 원피스 같은 것도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조직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이 조직에서 혹시 회기 기간 중이라도 네. 조금 편안하게 정장을 입어도 되는 그런 아. 분위기라면은 네네. 같이 맞춰서 편안하게 입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평상시라도 좀 갖춰서 입는 편이시라면은 네. 나도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네, 받쳐 입는 네, 네. 멋지게 딱 아. 받쳐서 출근을 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네. 것 같아요. 최근에 편하게 입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네네. 어떤 직원분이 네. 농담조로 네. 그러면 어. 트레이닝복 입어도 되나요? 이렇게 아. 네, 말씀하신 분이 음. 있었는데 안 되겠죠. 아 그건 절대 안 된다. 네. 초과 근무할 때라거나 네. 주말에 그럴 네네. 때는 편안하게 입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네. 평상시에 출근하실 때는 네, 네. 출근 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 네, 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잘 애매하거나 좀 모르는 네네. 게 있을 경우에는 선배 속기사님들께 여쭤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직원분들께 여쭤봐서 네네. 네, 그 분위기에 맞게 잘 갖춰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때는 네. 무조건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입으시길 네,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속기사님이 의회 속기사로 3년 차 되셨는데 의회 내 속기사의 대우와 인식은 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희 속기 계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살아있는 역사서, 어. 네, 의회의 산 증인이라는 그런 음.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네. 1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근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수식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존중을 받는 직무이기도 한데요. 많은 직원분들이 어떤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게 예전에 어땠을까라고 궁금했을 음. 때 그때 저희 선배 속기사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러한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그때 있었던 사실들을 청취를 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네,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속기직이 굉장히 네. 소수 아. 직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사실 참 많아요. 어. 그렇긴 하지만 혹시 이 속기직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네. 굉장히 궁금해하고 네, 네네. 신기해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처음 오시거나 네네. 그러한 직원분들께서는 저의 속기 키보드를 좀 탐을 내시고 네, 한 번씩 네, 음. 자기 이름이라도 한 번씩 쳐보고 아. 네,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가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네. 그만큼 관심을 받는 그런 직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이 잘 맞는다고 하면은 네.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부러움을 받는 음. 직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기사님이 느낀 장단점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기 기간이 좀 어느 정도 1년의 회기 기간이 정해져 음. 있어요. 따라서 언제가 바쁜 시기이고 언제가 또 좀 덜 바쁜 시기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록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적은 어. 편입니다.
뭐 감정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뭐 어떤 네. 상황을 들었을 때 네.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내용들은 다들 좀 사무적이고 또 네. 업무, 뭐 사업 같은 것들 그러한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좀 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민원 응대가 적다는 점이 네, 어.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민원 업무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특히 네네. 속기사 직무 자체가 민원 처리를 하는 직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민원 업무로부터의 그러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음. 점이 네, 큰 장점이고요.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지금 이 장점과의 반대로 네. 민원 업무가 별로 없다 보니 네. 좀 대처 방법을 잘 아.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가끔은 민원인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그럴 때는 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네. 네, 그러한 경험이 적다 보니 능력 부족으로 아. 네, 우왕좌왕할 때가 음. 있어서 이럴 때는 좀 일을 좀 잘 알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단점의 두 번째로는 회의록을 재촉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오늘 회의가 네. 뭐 오후 5시 반에 끝났어요. 네네. 그런데 30분 후면은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제 회의가 열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어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회의록 왜 아직 안 올라왔나요? 이렇게 네, 그러한 민원이 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네, 네네. 설명을 드리고 네, 네. 조금 기다려 달라. 저희가 아.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재촉 전화가 오면은 또 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긴 네. 하지만 네,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력 부족이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속기사가 3명인데요. 네네. 서로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3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요즘에 조금 잠잠해졌지만 네네. 한동안 코로나가 네, 급심했을 때는 음. 코로나에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계 네네. 기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 업무가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두 사람에게로 과중이 되게 네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회기 기간은 아프지 말자. 아. 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음.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울 경우가 있고 네. 따라서 뭐 기간제 분들을 뭐 채용을 해서 음. 정례 기간에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어느 일이든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기사님의 실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봤는데 여러분 속기사님이 의회 속기사에 대해 꼼꼼히 말씀 잘 해주셨죠? 그래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다음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신청해 주실 때 적어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실무를 시작을 하면서 시험 준비할 때와 달라져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실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요. 행정 용어라든지 네. 전문 용어, 이러한 음.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터프하기 공사라고 아시나요? 아니면 셉테드? 네. 뭐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터프하기 공사라는 게 뭐 저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네. 건축물 같은 거 지을 때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보통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뭐 솔라 표지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그 길 갈 때 보면은 바닥에 네.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네네네네. 솔라 표지병이라고 하는데 어. 평상시에 나 어제 솔라 오. 표지병 봤는데 너무 반짝이더라. 뭐 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렇게 할 정도로 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네. 단어들이 많아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게 반면 또 뭐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네네. 알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또한 사업명 표기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도 가끔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네네. 네, 저번 정례 같은 경우에 인쇄업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업이라는 단어가 업종을 얘기하는 아, 줄 알고 그죠. 당연히 인쇄업이라고 썼는데 음. 나중에 보니까 네. 그 인쇄 업종을 좀 높여보자. 더 이렇게 아. 네, 그러한 아. 의미로 인쇄업, 네, 업. 네, 영어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음. 네, 라임이 참 좋아서 네, 좋긴 한데 네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례는 불과 2주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네. 네, 회의 때 네네. 순두부 체험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순두부인 줄 알았죠. 네. 근데 뭐 아침에 뭐 일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 세월 시스템에 네네. 오늘의 뭐 뉴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 순두부 체험 순두부. 네 체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아. 네 찾아보니까 순두부가 충청 그 방언으로 네. 순두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신문을 산뜻하게 읽다가 아. 네 바로 회의록 파일을 열어서 수정. 고쳤던 네 수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웠던 점이고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 방언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감탄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네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헷갈릴 때가 참 많았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항상 뭐 들리는 대로 그리고 네네. 발언한 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요. 네. 이 감탄사나 이러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 너무 의미가 맞지 않거나 네. 그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조금 삭제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 이외에는 최대한 네, 그 발언하신 대로 작성을 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남보현님 외 5분이 이력서 작성 팁 그리고 의회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력서 작성하고 막 이런 거 참 어려운 거, 네, 어려워요. 저도 참 공감을 하는데요. 네네. 이력서 작성할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력서 작성할 때 막 양식이 정해져 네. 있잖아요. 네네. 다운로드 받으면 그대로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네네. 그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예를 들면은 자격증 칸이 네. 세 줄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이 뭐 자격증은 두 네. 개밖에 없다. 네네. 그랬을 때는 마지막 세 번째 칸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뭐 경력 사항을 나는 5가지를 적고 싶은데 네. 칸은 3칸밖에 없다.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칸을 늘려서 5개를 다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양식을 조금씩 변경을 해서 이 양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력서를 좀 수정을 해서 네.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고요. 네네. 자기소개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네. 참 어려운 어려워요. 부분인데, 네, 이것도. 네, 자기소개서 뭐 처음에 성장 배경 같은 거 적을 때 어. 많은 분들 뭐 혹시 이렇게 적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뭐 화목한 가정에서 아. 일남이녀주는 뭐 그래서 장녀로서 뭐 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좀 요즘에는 유튜브나 네.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일단은 2갈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먼저는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경력, 뭐 네. 경험 이런 것들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능력을 성장을 시켰다 네.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최대한 수치화해서 적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인데 원래 이력서 뭐 팁 같은 거에 보면은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뭐 영업 성과를
뭐 110% 달성을 음.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뭐 내가 뭐 전사 작업을 했으면은 네. 몇 시간 동안의 전사 작업물을 작성을 했다. 네네. 뭐 그와 같은 좀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서 또 네. 정리를 하셔서 네.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면접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접이 결정이 되면은 네. 협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면접 네. 질문지들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보시다 보면은 뭐 공통적으로 있는 질문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기본적으로 항상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1분 자기소개 같은 거. 네네. 네, 그런 것들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좀 사무적인 트렌드라고 할까요? 뭐 저는 어디 직무에 지원한 뭐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경험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것이 자기 소개의 어떤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의회와 관련된 네네.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의장이나 부의장님의 어떤 성함이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위원회들, 상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 그런 네네. 것들도 확인을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이 누구인지까지 준비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네, 최대한 내가 뭔가 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답변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시는 편이 좋고요. 네. 혹시 내가 준비를 했는데 네네. 잘 모르는 질문이 나왔거나 네. 아니면은 준비를 분명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럴 경우에는 네. 좀 정중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제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네. 너무 떨려서 긴장이 돼서 갑자기 생각이 음. 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꼭 네,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 더 네,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는 문혜라님 외에 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회 네. 속기사의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네. 이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네, 공고가 나는 거를 저도 요즘에도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공고 나는 기관마다 조금씩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기관도 있고 네네.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는데요.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네, 그죠. 정확하고요. 그리고 뭐 임기제나 아니면은 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책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무직이나 일반직 네네.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가 임기제고요. 연봉제가 네, 임기제고 호봉제가 네, 일반직과 공무직이 공무직. 네, 해당이 됩니다. 뭐 9급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9급 상당의 그런 본봉을 받고는 있는데 9급보다는 조금 나은 본봉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네.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네네. 수당 같은 것들이 그죠. 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막 크게 힘들게 쪼들리거나 쪼들려서 네, 그런 그러지는 정도는 아닌 않는다.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세한 거는 공고문과 그리고 공무원. 네, 호봉제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그런 거 확인을 하시면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강수님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회 속기사의 이제 직업 만족도는 좀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는 네. 98% 만족을 합니다. 98%요? 네. 의회 속기사로서 저는 공공기록물에 제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네. 점이 정말 저에게는 성취감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참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요. 서로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도와서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네. 참 만족을 하는데 2% 부족한 점은 네,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의 집과는 출퇴근 시간이 긴 곳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1%는 뭐 일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불평불만이 할 수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죠.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2% 부족한 98% 네.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현재 일하고 있는 속기사들의 연령대는 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총 3명이 속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를 제외한 나머지 2분 같은 경우에는 50대이시고요. 저는 30대입니다. 네. 이렇게 사전 질문 답변을 좀 이쯤으로 하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되시니까 즉석으로 좀 질문 4-5개 정도? 뭐 3-4개 정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 중에 답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의외의 수필속기사 분들도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네, 저를 제외하고 2분은 수필속기사 분들이세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수필속기사. 네.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네. 2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뭐 약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작성하는 법이 조금 달라서 서로도 못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필기처럼.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반대로 그 수필속기사분들은 제가 키보드 치는 걸 되게 신기하게 보시고요. 서로가 신기한.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의외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필기 시험이 없이 면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시험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면접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어려웠고 그리고 저는 조금 나중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제가 거의 첫 번째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면접 그 순서도 제가 첫 번째라서 되게 부담이 됐어요. 가장 부담되는 첫 번째. 네. 휴가 기간이요? 휴가 기간은 비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또 계획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기 기간에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서로 일이 과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나이 저 같은 경우에 30살이 넘어서 속기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그렇게 크게 진입 장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나이가 있을수록 좀 사회 경험도 있고 그죠. 배경 지식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연륜이 속기록에 묻어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간제 근무 이전에는 저는 협회를 통해서 녹취록 같은 거 작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사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지원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 같이 어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네. 회의록을 한 번 더 이제 검수하는 작업이 따로 있을까요? 완성된 회의록. 저희가 각자 회의에 들어가서 각자의 회의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또 취합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취합을 하면서 서로 각자 작성했던 거를 다른 분이 또 검수를 하면서 서로 크로스 체크처럼 그렇게 검수를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모두 속기록이 다 취합이 돼서 완성이 되면은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또 읽으면서 하면은
또 잘 또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이게 듣는 거랑 또 네. 읽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읽으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 경력 같은 거를 좀 쌓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도 네, 녹취록 같은 거를 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2급을 따고 나면은 실무 교육을 받을 수가 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들어가서 또 열심히 교육을 듣고 또 교육에 네네. 참여를 하게 되면은 네. 또 그러한 협회에서 요청이 오기도 하고 그런 네.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녹취록 같은 작업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AI 뭐 속기 이런 것들 음, 때문에도 뭐 콘텐츠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네네. 그런 것들도 참 많은데 그런 공고에 열심히 지원을 해서 사실 속기 자격증을 따기 전부터 좀 협회를 통해서 경험들을 쌓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아, 참, 자격증. 따는 데는 얼마나 네. 걸리셨을까요? 현재 1급 가지고 네. 계신데, 아, 저 장수생인데요. 네. 네. 저는 2급, 3급 따는 거는 뭐, 1년 반? 2년? 네, 음,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네네. 2급 딴 이후에 네. 일하면서 1급을 아, 땄는데, 일하면서. 네, 한 3번 떨어졌습니다. 어,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두 개만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하면서 피드백을 좀 어디서 받으셨어요? 혼자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면접 아, 학원이 좀 많잖아요, 요즘은. 저는 면접 학원까지는 가지는 않았었고요. 어, 아, 네, 네, 질문지를 이제 협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최대한 질문지의 답변을 다 작성을 하고 네. 또 계속 검수를 하면서 뭐 아, 고치기도 하고요. 그 네네, 다음에 면접할 때 이렇게 네네, 상대방이 보는 것처럼 네네.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가 답변하는 거를 아, 네, 체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말이 혹시 빠르진 않은지, 네, 뭐 제스처가 좀 이상하진 음,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혼자 준비를 음. 하면서 준비를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원까지 가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좀 연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 면접 관련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네. 면접왕 이형 그 유튜브를 음, 저는 참고를 많이 했었는데 네. 도움이 정말 많이 아, 됐었습니다. 네. 저 학원보다도 이제 혼자서 음. 충분히 유튜브나 매체 통해서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만 이제 질문 하나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실무 얘기할까요? 실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1급 공부, 맞아요. 실무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죠. 또 띄어쓰기 같은 게 원래는, 자격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그죠. 않잖아요. 안 보고 있죠. 네. 그렇긴 한데 또 1급 정도까지 오면은 사실 그런 그러니까 뭐 띄어쓰기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네. 변환이 금방금방 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좀 그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협회에서도 뭐 속기 요즘에 그 소리잡 아카데미죠. 네, 그죠. 거기에서도 요즘에도 그 시험 대비반 그런 게 네.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까지 듣기는 어렵고 자료 신청을 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음. 연습을 하고 또 엑셀 파일로도 내 성적표를 작성을 하면서 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의회 속기사에 관해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참여하신 김현지 속기사님은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근데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못 돼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모두 전달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음, 최근에 장동선 박사님의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네. 나누는 그런 조직일수록 네. 더 건강하고 발전된 어, 공동체로 네,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서로 모두 발전하는 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같이 속기를 준비하고 네. 속기사의 길을 걷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네.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황금 같은 주말에 이런 속기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속기올리 카페에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은 시원한 빙수 받아 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많은 후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